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속간호 분만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조금 그림으로 표현해 놨지요. 그래서 분만 과정은 크게 4개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분만체 1기, 그리고 분만체 2기, 3기, 4기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자, 분만체 1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자, 진진통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경관이 완전히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체 1기라고 합니다. 경관이 열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개구기라고도 하죠. 진진통, 정말 분만하고 관련 있는 진통이 나타난다. 그것은 곧 자궁저부가 수축을 하면서 경관이 개대되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차츰 개대가 되어져서 완전히 개대할 때까지를 분만체 1기라고 한다. 이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경관이 어떻게 개대를 한다는 얘기인지 조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봐볼게요. 자궁이 이렇게 있고 경관이 이렇게 있고, 자, 임신을 쭉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말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자궁저부가 이처럼 수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겨 올라가면서 이제 경관이 개대되기 시작할 거다. 차츰 당겨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1기가 끝날 즈음이 되어지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경관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렸고 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궁이 수축을 시작하면서 경관이 완전히 열렸죠. 그래서 완전히 경관이 열렸을 때 밑에 경관에 열린 센치를 보면 10cm가 열렸을 때 완전 개대됐다고 합니다. 전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의 저부가 수축하면서 진진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진진통에 의해서 자궁이 수축을 해서 이제 경관이 열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무관한 불수의적 자궁 수축이 나타났던 거고요. 물론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옥시토신에 의해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불수의적 자궁 수축이 시작이 되면서 분만체 1기가 시작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자궁 경관이 개대가 될 거다. 이 말씀 드리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경관이 개대가 된다. 아주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경관이 자꾸만 자궁이 수축을 시작하니까 열리기 시작해서 0에서 3cm 정도 열렸다. 이때는 그 간격이 어느 정도 간격이냐 하면요, 5 내지 30분 간격으로 아파집니다. 여기서 간격을 표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궁이 이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파옵니다. 수축을 하고요. 다시 자궁이 이완되고 또다시 아파오고요. 자궁이 수축을 합니다. 다시 자궁이 이완되고 또한 수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놓고 볼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의 이완과 수축이 일어나는 것, 이걸 간격이라고 하죠. 이 간격은 경관이 개대됨에 따라 차츰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격 말입니다. 자, 색깔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격은 여기서 여기까지, 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또 이렇게. 간격은 갈수록 짧아진다. 예, 간격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관이 아주 조금 열려있을 때는요, 그 간격은 5 내지 30분 간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관이 4에서 7cm 정도 열려지면 이제 그 간격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3에서 5분 간격입니다. 또한 8에서 10cm 정도, 완전 개대되면 10cm인데요. 10cm까지 개대될 때까지는 그 간격이 더 짧아져서 2 내지 3분 간격으로 통증이 나타날 거다. 이 간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간격은 경관이 개대됨에 따라 차츰 짧아진다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만큼이었는데 더 짧아졌고요. 더 짧아졌죠? 이렇게 간격이 짧아지더라. 그 다음에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기간이라 함은 아픈 시간이요.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시간이 요만큼 시간이었는데 갈수록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기간은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간은 여기서 여기까지요. 갈수록 기간이 어때요? 더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가를 봐볼게요. 기간은 0에서 3cm 열렸을 때는 10에서 30초였습니다. 그런데 4에서 7cm 그러면 30에서 45초가 될 거고요. 8에서 10cm랑 45에서 60초의 갈수록 어때요? 그 기간은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 기간은 길어진다 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간, 지금 제가 노랗게 표현한 이 기간이요. 기간은 경관이 개대될수록 차츰 길어지구나 이런 규칙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관이 열리는 거죠. 자, 강도는요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강도는요 여기서 무슨 색으로 볼까요? 여기 아픈 정도. 아팠는데 더 아프네요. 그리고 아주 많이 아파옵니다.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거죠. 이 강도는 외우라고 물론 간격이나 기간도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격 또한 외울 필요는 없는데 20mm Hg 정도 강도였던 것이 75mm Hg 정도의 강도로 더 세진다. 그러니까 경관이 개대될수록 강도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임상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뭔가 작은아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0에서 3cm, 예를 들어 한 2cm 정도 열렸다고 할게요. 그런데 30분 간격으로 아프고 그 다음에 아플 때 한 번 아플 때 10초간 아팠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정상 범주에가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5분 간격으로 아프고 30초 동안 아프다. 그러면 똑같이 정상 범주이지만 어때요? 자주 아프고 한 번 아플 때 오랫동안 아픈 것이기 때문에 0에서 3cm 열렸는데 한 번 아플 때 30초간 그리고 5분 간격으로 아프다. 이 사람은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봐 다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뭔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태아심 박동수를 들려준다든가 이런 걸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분은 지금 30분 간격으로 아프고 그리고 한 번 아플 때 10초만 아프다. 정상 범주이면서도 어때요? 되게 편안한 케이스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여줍니다. 하나 더 상황을 말씀드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 4에서 7cm 정도 열려있을 때 어떤 사람은 3분 간격으로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아플 때 45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5분 간격으로 아프고 30초간 아팠다. 그러면 자,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0에서 3cm일 때 5분 간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4에서 7cm일 때 5분 간격일 수도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열렸는데 5분 간격이다. 이게 훨씬 좋은 거죠. 또한 0에서 3cm일 때 한 번 아플 때 30초 아플 수도 있지만 4에서 7cm일 때 30초일 수도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8에서 10cm하고 4에서 7cm를 조금 비교해 볼까요? 자, 8에서 10cm 열렸다. 이 사람이 3분 간격으로 아프다. 그러면 4에서 7cm 3분 간격하고 똑같네요? 네, 또한 45초 아프다. 그러면은 4에서 7cm일 때 45초일 수도 있지만 8에서 10cm일 때 45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박스를 보면서 진행 정도가 어떠한가를 짐작해서
그에 맞는 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박스표를 읽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cm가 개대가 됐습니다. 2cm가 개대된 사람인데 5분 간격으로 아프고요. 예, 그 다음에 한 번 아플 때 30초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정상이죠? 그런데 똑같이요. 자, 2cm가 열렸는데 30분 간격으로 아주 드문드문 아프면서 한 번 아플 때 10초간 아프다.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은 다소 걱정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의 상황을 볼까요? 똑같이 2cm 개대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2분 간격으로 아프고요. 2분 간격으로 아프고 한 번 아플 때 60초간 아프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지금 2cm 열렸는데 2분 간격이며 60초 동안 아프다. 이건 매우 심각한 케이스죠. 이렇게 아픈 사람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세분만, 제왕절개 분만의 대상이 된다라고 상황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30분 간격으로 아프며 10초 동안 아프다. 이거는 매우 진행이 매끄럽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 2cm인데 5분 간격이고 30초간이다. 정상 범주에 있긴 하지만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조금 걱정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태아, 심음을 듣게 해준다. 청취하게 해줌으로써 힘이 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끔 묻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만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박스를 표현한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는데 포인트는 아니고 읽어낼 수 있을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꼭 중요하게 기억하라 하고 싶은 거는요. 분만체 1기 동안에 개고기에 자궁경관이 개대되는 것은 내 의지와 무관하고 불수의적 자궁 수축에 의해서 경관이 개대되는 기간을 제1기라고 한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경관이 개대된 것을 경관 개대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예, 자궁경관이 개대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까요? 지금 경관이 하나도 개대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개대되어 있는지 이것은 내진을 해봐야 알게 됩니다. 내진으로 확인한다. 이 점 중요하게 기억해 두세요. 경관 개대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진을 해봐야 한다. 손가락을 넣어서 얼마나 개대됐는지 확인해야 된다. 또 하나요. 이 개대 정도를 확인해 봤더니 6 내지 8cm 풀로 개대된 게 아니죠. 6 내지 8cm 개대가 됐을 때 분만대로 옮겨야 되는 사람이 있다. 분만대로 옮기세요.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그와 비교되는 것은요. 10cm 완전히 개대됐을 때 분만대로 옮겨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이거 문제로 나오는 거죠. 자, 아직 많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만대로 옮겨서 전속이 즉 분만시 체위로 해줘야 되는 사람은 예전에 아기를 낳았던 경산부인 거죠. 경산부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완전히 개대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라 6 내지 8cm 개대되면 옮기는 거고요. 그러나 10cm 다 개대됐어야 분만대로 옮겨야 되는 사람은 초산부일 경우에 10cm 개대된 다음에도 빨리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 강조드리고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요. 6 내지 8cm 기대되는데 옮겨주세요. 경산부. 10cm 기대되면 분만대로 옮기세요. 초산부. 비교해 두시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면 제가 또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강조. 자, 분만 제1기에 분만 1기. 다시요. 분만 1기에 산모의 자세는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절석이로 준비할까요? 예, 절석이란 분만시체이죠. 즉 다리를 들어 올리고 요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해서 다리를 바짝 들어 올리는 자세, 즉 아기나는 자세인데 1기부터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석이는 언제 하느냐? 분만제 2기가 되어져야 절석이로 눕히게 됩니다. 다시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만 1기에는 절석이로 눕히지 않습니다. 분만 2기가 되었을 때 3호의 자세는 중요한 부분이죠. 분만제 2기가 됐을 때 3호 자세는 절석이로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분만제 1기인 경관이 개대되고 있을 때는 내진으로 확인을 해서 아직은 경사보였다면 6 내지 8cm 열릴 때까지는 그냥 3호가 편안한 자세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좌측으로 눕혀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좋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초산부라면은 10cm 개대될 때까지는 아직 절석이로 하지 않고 3호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좋겠다. 그런 자세로 취해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1기 동안인 거죠. 그러나 2기가 되어지면 이제 분만시체로 절석이로 자세를 바꾸게 된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지우고 공간을 확보하고 보겠습니다. 지우고 있지만 꽤 중요한 거요. 경관이 얼마나 개대되는가를 보려면 내진을 해본다. 내진에서 경산부라면 6에서 8cm 열리면 분만대로 옮기는 거고, 초산부라면은 굳이 6 내지 8cm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10cm 됐을 때 분만대로 옮긴다. 이런 것들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만제 1기에 우리는 어떤 간호를 해줘야 되겠는가? 일단은 굶겨두면 되지 않습니다. 굶겨두지 않습니다. 유동식 소화력은 떨어지지만 14시간에서 16시간, 18시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경관이 개대되기 때문에 금식이 아닙니다. 유동식을 섭취합니다. 또한 이때는 관장을 해야 합니다. 관장을 하고 배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장 배뇨가 왜 필요할까요? 봐볼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경관이 열렸다고 할게요. 그래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방광에 오줌이 가득 들어있어서 산도를 막고 있거나 직장에 변이 가득 들어있어서 산도를 막고 있다면 분만 진행 과정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예, 관장도 해줘야 되고요. 배뇨도 해줘야 되는데 배뇨야 소변 보세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관장은 글리세린 관장을 해서 복부의 장운동을 촉진시킨 다음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 관장을 해서 배변을 할 때는 복압이 매우 세지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장은 분만제 1기 초에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지만 많이 진행이 됐다면, 즉 경관이 많이 개대됐다면 관장을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1기 간호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보행을 해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보행은 분만 진통 과정을 촉진시켜서 경관 개대를 돕습니다. 그런데 언제 할 거니? 강조하죠. 수축과 수축 사이,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에 보행을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분만 진행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을 자궁이 수축하고 또 수축하는 사이라는 것은 아프고 많이 아프고 나서 안 아플 때, 즉 자궁이 이완되고 휴식할 시기, 즉 자궁 이완기에, 즉 배가 아프지 않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보행을 해라. 보행은 분만제 1기 간호에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한 태아심음 청취를 위해서 태아심음을 청취해서 태아의 건강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이 태아심음 청취 역시 수축과 수축 사이 이완기 합니다. 또한 아이는 이렇게 쪼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가슴에서 태아심음을 청취할 수는 없고요. 태아의 등 쪽에서 청취하는 거고, 수축과 수축 사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이 수축하고 다시 수축하기 전 이완기에
측정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여기 공간을 좀 확보해 볼게요.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의 정상치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태아시범의 정상치는 1분에 120에서 160회다. 범위 1분 동안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포인트 표시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만제 1기 간호에서는 유동식 먹어라. 그러나 소화가 잘 될 것을 먹여라. 관장과 배뇨를 해서 이렇게 방광이나 또는 직장이 산도를 막고 있지 않도록 관장, 배뇨를 하는데, 이때 관장을 할 때는요, 1기 초에 하는 거다. 경관이 많이 개대된 다음에는 만약에 관장을 해서 보감이 주어질 때 변과 아기가 같이 나오면 안 되겠죠. 위험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또한 보행을 한다. 예, 수축과 수축 사이 이완계 보행한다. 태아시몸 청취한다. 태아시몸은 태아의 등 쪽에서 수축과 수축 사이에 한다. 뭐 이런 몇몇 가지들을 강조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기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2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만제 2기로 가는데요. 2기는 굉장히 특징적인 두 가지를 먼저 알아두실 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배림과 그리고 반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림과 반로가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배림은 힘을 줄 때만 엄마가 하고 보감을 줄 때만 아기 머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보감을 빼면 아기 머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감을 줄 때만 태아 머리가 보이는 거다. 보감을 줄 때만 아두가 보인다. 그 말은 만약에 보감이 빠지면, 즉 수축이 되지 않고 산모가 쉬고 있는 동안에는 아두가 보이지 않는 시기. 그러나 반로는 보감과 무관하게 보감을 주지 않아도 보감과 무관하게 아두가 계속 보이는 시기다. 아두가 계속 보인다. 이건 뭐냐면 아기 머리가 상당히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같은 말로 아두 반로라고 합니다. 아두가 나왔다. 아두 만출이라고도 하고요. 더 많이 쓰는 말로 해볼까요? 아두 만출. 아두가 만출됐다라고 합니다. 잘 안 써지네요. 아두 만출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립니다. 반로는 아두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심한 보감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로 후 조치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치 두 가지. 하나, 보감을 뺀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면 항문이고요. 아기 머리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회음을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항문과 연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항문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면 오히려 정중앙 쪽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가 지금 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절개하는 겁니다. 절개를 하면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래야 아기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회음 절개술이라고 하죠. 회음 절개술. 이 회음 절개술은 회음 열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회음 보호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 말씀 좀 드릴까요? 자, 분만제 2기에는 배림이 있고 반로가 있는데요. 반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두가 계속 보여서 엄마가 더 이상 보감을 주지 않아도 아두가 이미 나온 거죠. 만출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보감을 빼라. 더 이상 보감을 주면 급속분만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감을 뺀다. 그리고 회음 절개술을 해서 회음의 열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 알아두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간호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분만체 2기에 우리는 어떤 간호를 해야 되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기 때는 유동식을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2기 때는 금식을 합니다. 2기 때 경관이 이미 다 개대됐고 이제 정말 아이가 나올 때인데 유동식 먹고 있진 않겠죠. 금식입니다. 그 다음에 1기에는 관장하고 배뇨하지만 2기에 관장 배뇨를 하지는 않겠죠. 보행 1기에 하지만 2기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시 보는 거 2기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복압을 준다. 복압을 준다. 복압을 주는 시기는 1기가 아니라 2기입니다.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분만제 1기에는 복압을 주면 안 된다가 중요하고요. 분만제 2기에는 복압을 준다. 그래서 복압을 줄 때만 머리가 보인다던가 복압과 무관하게 계속 보인다. 이렇게 복압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만제 2기에 복압을 준다. 기억하시고요. 이때도 태아시금을 청지한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만제 2기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분만제 3기로 가볼까요? 이제 태아가 어때요? 만출됐고 아직은 자궁 내부에 태반이 붙어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는 다 나왔고요. 지금 경과는 아직 이렇게 개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는 아기를 낳지만 아직 태반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태반이 붙어있고 제대가 이렇게 연결돼서 밖으로 나와있고 아기는 이미 분만이 끝났기 때문에 어때요? 신생아실로 보내놓고 지금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요,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궁이 한 번 더 뻑 수축을 하니까 태반이 뚝 떨어졌습니다. 태반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제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완성해 보겠습니다. 질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자, 분만제 3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지금 태반이 아직 붙어 있었던 상태에서 자, 색깔 표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태반이 아직 붙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태반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사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태반, 박리, 징후를 확인하자. 징후를 확인한 후에 확인하고 나서 이제 태반 만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태반이 만출되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떠하면 태반이 방리되는지 그 징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처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됐다가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태반이 뚝 떨어지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부분요, 태반이 자궁이 수축을 해야 떨어지기로 했죠. 그래서 태반 박리 징후는 자궁이 수축하기 때문에 자궁 저부가 수축을 합니다. 그럼 단단해지겠죠. 그리고 딱 수축하니까 둥글게 변합니다. 둥그러지고요. 그리고 단단하면서 약간 올라갑니다. 상승. 이 부분 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궁 저부가 단단하고 둥그러지며 상승을 하게 됐다. 이거는 태반이 박리됐다라는 징후로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강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태반을 만출시키면 된다. 이것이 분만제 3기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때 어떤 간호를 할 거냐? 간호는요, 간단하게 태반 결손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이때 해야 될 내용입니다. 태반 결손부 확인. 결손부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 이때 3기에 해야 되는 간호는 태반이 빠져나왔습니다. 태반이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제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태반이 이만큼이 없어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만큼 태반이 어디 빠져나가고 없네요. 그러면 어디로 간 걸까요? 자궁 내부에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태반의 결손 부위라고 볼 수 있죠. 결손 부위가 있는지 확인을 해라. 자, 이 부분이요. 여기가 지금 결손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 결손된 부분을 자궁 내부에 남아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결손 부위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그러면 솜발술로 완전 제거해야 됩니다. 솜발술로 제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궁 내벽에 남아서 그것이 산후출혈이나 또는 산육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 강조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쯤에서 분만제 3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분만제 4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만제 4기가 요즘에는 꽤 중요하게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만제 4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태반이 만출되면서 이미 아기 분만은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쭉 이미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산육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산육기란 아기 분만 후에 6 내지 8주까지를 산육기라고 하는데 분만제 4기는 산육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육기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궁이 빨리 수축을 해서 산후출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간호가 매우 중요할 거거든요. 자, 이 부분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부분 조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자, 분만 3기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태반이 박리되고 나서 박리된 태반이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보면 되죠. 자, 지금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분만제 4기에 대한 간호를 보자면, 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아기는 빠져나갔고요. 자궁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에 태반이 부착됐던 자리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떨까요? 피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처가 아물지 못하면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요, 빠른 시간 내에 자궁이 수축되어야 합니다. 자궁 수축으로 두 가지를 예방해야 되는데 산후출혈, 피가 쏟아져 나와서 저혈량성 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산후출혈과 그다음에 만약에 균이 올라가서 거기에 염증을 일으킨다면 산육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육열을 예방하는 간호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산후출혈 부분이겠죠. 이 산후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분만 후 첫 2시간 동안은 아직은 염증이 되기보다는, 물론 추후에는 염증에 대한 산육열도 중요해지겠지만 분만 후 첫 2시간 동안에는 산후출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거고, 산후출혈이 되지 않으려면 자궁이 수축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기를 분만하고 나면 자궁은 빠른 속도로 수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궁이 이렇게 수축을 했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작아졌죠? 그러면 태반이 부착됐던 자리의 사이즈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림과 많이 차이가 났죠? 태반 부착 부위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혈이 잘 되겠죠? 자, 더 그려볼까요? 자, 분만제 4기가 되어졌다.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면, 자,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궁은 더 빨리빨리 수축이 되어져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산육기가 지나면서 뭐 2시간 동안에 그러지는 않겠죠? 자궁 경관도 다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태반이 부착됐던 자리도 아주 조그맣게, 이제는 뭐 어때요? 산후출혈이 없겠죠? 감염도 예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아주 강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만제 4기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자궁을 수축해서 사이즈가 적어져야 산후출혈과 산육열을 예방할 수 있을 거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특히 첫 2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시 보는 간호 하나요? 예, 이것은 자궁 수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자궁 수축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면 자궁이 조금 전에 우리가 태반이 만출될 때 그 사인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아, 자궁이 단단해야 되고, 자궁저부가 단단해야 되며, 그 다음에 어때요? 동굴해야 돼요. 둥글해야 됩니다. 동굴하고요. 동굴 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수축이 잘
자, 여기서 자궁 수축 상태를 확인한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은 이렇게 보겠죠. 산후 출혈을 확인한다. 산후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다. 예, 같은 맥락이지만 어떻게든 예문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은 개념입니다. 산후 출혈 여부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쇼크 증상을 확인하겠다. 아, 쇼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쇼크는 혈액순환 장애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혈압이 떨어질 거거든요. 혈압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면 맥박이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과 맥박을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나 확인하는 걸 매우 중요시 봅니다. 또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 방광 팽창 여부를 확인하는 것, 산후기관호에서 아주 산후 초기에 중요시 보는 것이 방광 팽창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점 아주 강조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요즘에 뜨고 있는 부분이라 자, 옆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요. 이 부분 좀 지우고 나서 자, 방광 팽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궁이 이렇게 있었던 자궁이 자, 수축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방광이 여기가 지금 방광자리인데 방광에 소변이 빵빵하게 고여있으면 안 되겠죠. 오줌을 빨리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방광에 오줌이 들어있지만 악인하면서 방광의 압박을 받으면서 뇨의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뇨의를 감지, 요의 감지 능력이 떨어지고요. 임신기간 동안에 많이 부었던, 즉 몸 안에 쌓였던 수분이 이제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소변량은 증가합니다. 소변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의 감지 능력은 떨어지는데 소변량은 증가해서 방광이 막 이렇게 고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질까요? 예, 자궁 수축을 방해하게 될 겁니다. 자궁 수축을 방해하게 될 거다. 아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다시요. 방광이 만약에 팽창돼 있다면, 방광이 팽창돼 있다면 자궁 수축을 방해할 거다. 아, 그러니까 고로 분만 4 내지 6시간 이내에 반드시 자연 배뇨를 유도해야 됩니다. 자연 배뇨를 유도해라. 소변을 보도록 해라.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이걸 조금 더 도식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간을 확보하고 자, 아기 난 다음에 일정 시간 안에 소변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 분만을 했습니다. 자, 분만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만 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 내지 6시간 이내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이 내에 반드시 자연 배뇨를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연 배뇨 간호가 중요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뇨의 감지 능력은 떨어지는데 소변량은 증가해서 만약에 방광 속에 소변이 가득가득 들어있다면 자궁 수축을 방해하게 될 거다. 그러면 고로 뭐가 될까요? 산후 출혈이 되겠죠. 그래서 산후 출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문제를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자, 그래서 4 내지 6시간 이내에 자연 배뇨를 시켜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4 내지 6시간 이내에 자연 배뇨를 실패했다. 만약에 자연 배뇨를 실패했다면 자, 이랬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 오줌이 마려울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요. 이때는 단순 도뇨해서라도 단순 도뇨로 반드시 방광을 비워줘야 됩니다. 방광을 비운다. 그래야 방광을 비운다. 그래야만 자궁 수축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산후출혈의 문제점을 막을 수가 있다는 점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연 배뇨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됐을 때는 산후출혈이 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오기를요. 산모가 아기를 분만한 후에 몇 시간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하면 단순 도뇨를 해서 방광을 비워야 하느냐 라고 하면 적어도 6시간까지는 기다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6시간이 지나도 배뇨를 하지 못할 때는 단순 도뇨해서라도 방광을 비워줘야 된다. 이 부분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 경계는 4 내지 6시간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분만지 4기에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것은 자궁 수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산후치료를 확인해야 되겠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쇼크를 확인해야 되겠다. 출혈이 있은 쇼크에 빠질 거라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다.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것은 방광 팽창을 확인해라. 만약에 방광 팽창을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면 자궁 수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산후출혈 원인이 될 거다. 몇 시간 안에? 4 내지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시켜야 되고, 만약에 자연 배뇨를 실패했다 그러면 단순 도뇨해서라도 반드시 방광을 비워야 한다. 이거 강조 말씀드립니다. 하나 빼먹은 거 있습니다. 자, 뭐 말씀드리냐면 분만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구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진통과 다르게 가진통이 나타납니다. 가짜죠? 규칙적이지 못하고요. 보행하면 그 통증은 사라져 버리고요. 복부만 아프지 허리는 아프지 않고요. 뭐 이런 것들. 이슬은 아직 내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가진통입니다. 자, 가진통이 있는가 하면 또 태아하강감이 있을 겁니다. 태아하강감. 배가 밑으로 쭉 처지는 거죠. 이렇게 하강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뇨가 나타날 겁니다. 자궁이 밑으로 처지면 방광을 압박하니까 빈뇨가 있을 거다. 밑으로 아가가 내려가면 태동이 심하지 않습니다. 태동이 많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태동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산모 부종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산모의 체중이 감소합니다. 또한 이슬이 내리면서 분만제 1기가 시작되고 있으면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슬이 내린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은 정부 증상이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정부 증상에 자궁 경부가 소실되기도 하고 거상 위로 당겨 올라가서 차츰차츰 이렇게 얇아져 간다라는 그런 증상이 전구 증상으로 나타나는 산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구 증상에서 표현할 때 양막 파열이라는 이야기로, 양막이 모두 다 파열된 건 아니지만 요즘 산모들은 전구 증상으로 양막 파열, 즉 같은 말로 파수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구 증상 8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6가지만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분만의 본격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만 전에 나타나는 전구 증상들로서 가진통, 태아하강감, 빈뇨, 태동 감소, 체중 감소, 이슬, 그리고 경부가, 자궁 경부가 고상되고 양막이 파열되는 것까지 이것은 전구 증상이다. 여기까지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분만 과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